울산항만공사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에 대한 문항풀이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울산항만공사 이 지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문항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는 공사 현업과 유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항 구성 비율은 P듈형으로 모듈형 30%, P셋형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는 총 5개 영역으로 각 10문항씩 총 50개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항풀이 시간은 총 60분입니다. 울산항만공사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는 모듈형과 P셋형을 혼합하여 구성됩니다. 모듈형과 P셋형이 혼합된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의 암기력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인 독해 및 이해력, 논리적인 사고력과 정보 해석 및 추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모듈학습 워크북의 이론 및 개념을 꼼꼼히 학습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양한 P셋형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업무에 있어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지금부터 울산항만공사 NCS 직업기 초능력 평가 유형별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유형입니다. 본 문항은 의사소통 중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을 토대로 적절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해당 문항은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 사이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 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 도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항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범주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지를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표에 제시된 범주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글은 C사의 라이브 커머스와 N사의 연계 라이브 커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보도자료의 범주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주제, 혜택, 판매 방식, 사용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줄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주를 계속 상기하며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는다면 줄글을 읽은 뒤 범주를 확인하고 다시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C사 라이브 커머스는 J사, B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개 커머스의 주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N사의 경우 선착순 판매 방식이 아닌 무제한 판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N사는 자사 플랫폼이 아닌 협력업체 J사의 라이브 방송 플랫폼, 라이브 J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자원관리 중 인적 자원관리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최적의 근무조를 편성하는 문항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가용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각 인적 자원이 활용 가능해지는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여 업무 수행에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원관리 능력 문항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많은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시글에서 기준은 하단에 위치한 두 가지 조건, 한 조당 2명 초과 불가, 직원당 하루에 1개 조회만 배치 가능과 문두에서 제시된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총 3가지의 기준이 문항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시된 모든 직원들의 요청사항과 12월 달 일요일 근무표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 D의 경우 배치할 수 있는 조가 5조 하나이므로 5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 A의 경우 1조 또는 5조에 배치할 수 있으나 직원 J의 요청이 직원 A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 A를 5조에 배치하려면 직원 J와 직원 D를 포함하여 5조에 총 3명이 배치되므로 배치 기준에 위배됩니다. 직원 A를 1조에 배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1조에 배치될 직원은 직원 A와 직원 J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수리 능력 중 도표 분석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에서 제시하는 표를 통해 수치를 적절히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양한 수치 자료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해당 문항은 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증감 추세 파악, 수치 비교, 순위 파악, 비율 산출 등 다양한 이해가 요구되는 문항으로 표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수리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업무에 필요한 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각 선지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수리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글은 많은 값이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선지에서 요구하는 수리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표에서 필요한 수치를 찾고 표의 수치에 그 수리 능력을 적용해 정답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지마다 요구하는 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치를 살펴볼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의 월별 출항 척수 순위는 5월, 3월, 4월, 2월, 1월 순이며 24년의 경우 4월, 3월, 5월, 1월, 2월 순임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1월 입항 선박 척수는 22년에 1248, 23년에 1061, 24년에 1154이므로 1월에 가장 많은 선박 척수가 입항한 연도는 22년입니다. 1월은 출항 선박 척수보다 입항 선박 척수가 더 많으므로 출항 선박 척수가 항상 더 많지는 않습니다. 24년 3월 입항 선박 척수는 1200일이며 1월에서 5월의 전체 값은 5726입니다. 3월 입항 선박 척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7%로 23%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22년의 월별 출항 톤수의 증감 추이는 감소 증가이며 23년 또한 감소 증가로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이해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조직이해 중 결제 라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에서 제시하는 규칙 및 지침을 통해 결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결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해당 문항은 결제를 상신할 때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 및 지침 등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결제를 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조직이해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은 제시된 규칙 및 지침을 토대로 서류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선지에서 묻고 있는 규칙 및 지침을 제시된 자료에서 정확히 찾은 이후 보기에 제시된 서류를 토대로 올바른 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항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각 주를 포함한 복잡한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12월 15일 목요일에 사용했고 사용일을 포함하여 근무일 3일 이내이므로 12월 19 월요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므로 제출일자를 지켰습니다. 재무부서의 대리가 부재 중인 경우 차상위자인 과장에게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 장소의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식당에 세부 정보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용 내역은 접대와 관련이 있기에 최종 결제자는 감사부서장입니다. 사용 지침상 최종 결제자가 부재 중일 경우 직전 결제자가 최종 결제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L은 재무부서 소속 사원이므로 재무부서장이 최종 결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문제 해결 중 대상 선정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을 토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 대상 단체, 물품 등을 선정하거나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는 문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선정 기준을 잘 이해하고 기준에 맞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은 제시된 선정 기준을 토대로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각 선지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점 평가표에서 정확히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용력을 보기 위해 제시된 자료의 가점 부여 기준과 각 선지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에 관한 표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어떤 평가 항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이후 해당하는 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가점 부여 기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 기준 및 배점 등의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A기업은 가점 부여 기준 중 구분 1의 두 번째 배점 기준과 구분 6에 해당하므로 4점을 부여합니다. B기업은 가점 부여 기준 중 구분 3의 다섯 번째 배점 기준과 구분 8에 해당하므로 7점을 부여합니다. C기업은 화물 창출 국내 기업이지만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이 30% 미만이므로 구분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점 부여 기준 중 구분 4에만 해당하므로 5점을 부여합니다. D기업은 가점 부여 기준 구분 8과 구분 9에 해당하므로 4점을 부여합니다. E기업은 가점 부여 기준 중 구분 1의 첫 번째 배점 기준과 구분 5에 해당하므로 6점을 부여합니다. B기업이 7점으로 가장 높은 가점을 부여받았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울산항만공사 NCS 직업기 초능력평가 유형별 문항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채용 지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울산항만공사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